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잃어야 얻는 행복의 비밀. 사랑에 눈먼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사랑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랑을 향한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더 나은 하루, 더 만족스러운 삶, 더 완벽한 나 자신. 하지만 그 갈증의 밑바닥에는 항상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 끝나지 않는 욕심. 어느 마을에 아주 부지런하고 욕심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는 매일 아침 똥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손끝이 시려워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더 넓게.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더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들보다 더 넓은 밭을 소유하고 싶었고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죠. 날이 갈수록 김 씨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곡간은 늘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고 그의 명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 갔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 해. 성공할수록 그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도 내일의 일과를 계획했고 식사 중에도 수익 계산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등은 구부러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욕심은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가시에 찔린 말처럼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런 그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뚝뚝한 표정을 보며 위축되어 갔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충분하잖아요. 가끔은 우리와도 시간을 보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다정했던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공원에도 가고 축구도 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가족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오직 더라는 목표만 보였습니다. 더 많은 토지, 더 큰 수익, 더 높은 지위.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종종 화를 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빈둥거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은 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사라져갔습니다. 대신 불만과 원망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져갔습니다. 농부의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 홀로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농부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숫자로는 분명 성공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농부처럼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밤늦도록 자기계발서를 읽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동료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 대출을 받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업까지 뛰며 그 덜하는 욕심에 수레바퀴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수레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허덕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여유로운 마음.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는 왜 나중에로 미루며 살아가는 걸까요? 혹시 우리도 농부처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멀리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마음의 보물.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하늘은 연일 맑기만 했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밭에 큰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비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땅은 바짝 말라갔고 그토록 정성스럽게 심었던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길어 나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는 메말라가는 밭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좌절, 절망, 그리고 깊은 공허함.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력감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순수한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오히려 먼저 베푸는 아내의 모습에 농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물통에 물을 담아와 말라던 밭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농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대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희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욕심만 채우고 있었구나. 농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족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로.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죠. 하지만 그 시련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우리는 힘들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해주는 가족의 손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는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힘든 순간 곁에 있어주는 연인의 존재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가졌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을 잃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잃어보는 것도 필요한지 모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버리고 비워야 얻을 수 있는 것. 농부는 그날 이후로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덜하는 욕심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족과 함께 밭을 가꾸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씨를 뿌리고 아이들과 함께 물을 주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일의 효율성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싹이 나고 있어요. 아이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농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자라라 며 조바심을 냈을 텐데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워졌지만 그 비워진 자리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감사, 평범한 일상에 대한 고마움. 그동안 욕심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욕심을 버리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야 왔나 라며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그의 밭은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도 함께 푸르게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눴고 이웃들과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쌓아두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버리고 비워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텅 빈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에만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욕심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썩고 낡아지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엮여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다 인연입니다. 가족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인연이죠. 친구도 인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요. 직장 동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인연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상함이자 동시에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이런 말들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농부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더 예뻐져야, 더 똑똑해져야, 더 성공해야, 더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빛나는 보석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조건 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힘들어했을 때도, 때로는 말썽을 부렸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받아들이며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하며 평범한 일상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당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사랑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며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미루지 마세요. 농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가뭄이라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동안 차가운 말과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가족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다행히 농부의 가족들은 그를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식어가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고 말해주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 말해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내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사랑은 말해야 들립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 표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의 작은 배려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직 어리니까 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저축통이 아닙니다. 넣어두기만 하면 저절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계속 주고받아야 맑고 깨끗하게 흘러갑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큰 성공을 거두면 행복해질 거야.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더 좋은 조건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깨달은 것처럼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는 행복,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의 행복,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행복.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날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농부는 가뭄을 겪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시련을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법. 농부가 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을까? 하지만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는 마법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반 정도 찬 컵을 보고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세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농부는 욕심을 버리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각자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고 각자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할 필요도, 남의 성공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성공일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아무리 유명해져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농부는 가뭄을 겪기 전에는 많은 곡식을 거두고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성공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농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더 여유로워지면, 나중에 더 성공하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전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다음에 라는 말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일들, 보게 되는 풍경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의 목적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듯이 인생의 목적도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일들, 느끼는 감정들에 있습니다. 농부는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느라 길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쳤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경험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거부당할까봐.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농부의 가족들도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아 표현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순간에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농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용기를 내어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이런 작은 표현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듭니다. 사랑의 기적들. 농부가 변화하고 난 후 그의 주변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이들의 세계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적이나 성취보다도 친구와 함께 놀았던 이야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감당하느라 지쳐있던 모습에서 남편과 함께 꿈을 나누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길러볼까요?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소소한 꿈들을 나누는 시간이 농부에게는 그 어떤 사업 계획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농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쁜 듯 서둘러 다니며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그가 이제는 느긋하게 걸으며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김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나?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할 따름이죠. 농부의 대답에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만드는 변화. 농부의 일상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아내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만 생각하며 바쁘게 걸었다면 이제는 길가에 핀 들꽃도 보고 새들의 지저귀음도 들으며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아, 이 꽃이 이렇게 예뻤구나. 그동안 왜 보지 못했을까? 작업을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더 많이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땅을 만지며 고마워 라고 말하고 씨앗을 심으며 잘 자라다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 밭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고마워, 여보. 별것 아닌데 뭘. 아니야.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이런 작은 감사 표현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TV를 보더라도 각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함께 읽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모두 무사해서 감사하고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 농부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 돈, 성공이 1순위였다면 이제는 가족, 건강, 행복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집중력도 높아졌고 가족의 응원이 있으니 의욕도 더 생겼습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조금 적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게 더 중요하죠. 아내의 이 말에 농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변화. 농부의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경쟁 상대로만 보던 다른 농부들을 이제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 보게 되었습니다. 농사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심었고 효과적인 농법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김씨, 이 방법 정말 좋네. 고마워.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마을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밭에 병충해가 생기면 함께 가서 도와주고 농기구가 고장나면 자신의 것을 빌려주며 경조사가 있으면 마음을 모아 도왔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농부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 이용해야 할 자원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농약 사용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양이 건강해지고 더 좋은 작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구나. 우리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겠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곡식을 흔드는 소리,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농부에게는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내면의 성장. 이 모든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의 내면이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에 만족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짜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자신을 질책했지만 이제는 나도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농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고맙다 고 전해보세요. 동료에게 수고한다 고 격려해보세요.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 고 말해보세요. 욕심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남과의 비교를 조금씩 멈춰보세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해보세요. 작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도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 미타불.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